자, 나초 다 꺼내시고. 오랜만에 우리 다 모여서 수업하는 건데. 그죠? 빠글빠글하네, 오랜만에. 빠글빠글해. 다현이랑 선율이랑 둘이 떨어뜨려 놨는데 오랜만에 무슨 이상가족 상봉하고 하니까. 네. 자, 오늘 좀 급하게 좀 합반 수업으로 제가 좀 전환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진도가 동일하거든요. 우리 A반, B반이. 그래서 오늘 그냥 이제 같이 진도를 나가서 다 그냥 마무리를 하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어갖고 일단 좀 같이 이렇게 하려고 제가 좀 급하게 좀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36번부터 해갖고 6, 7, 8, 9, 10 총 5지문 남았죠? 그래서 오늘 이 5지문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낼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볼 건데, 자, 36번은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지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체크 안 해놓으신 분들은 다시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 글의 전체적인 제목을 좀 먼저 말해주고 시작할 건데, 지금 30번 때부터 이제 40번 후반까지 어떠냐면요, 다 뒷면이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가봅시다. 36번. 자, 제목이 뭐냐면 전자상거래의 출현이 시장 변화에 끼친 영향입니다. 됐어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가 뭐야? 인터넷 쇼핑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의 이제 발전으로 인해서 이 시장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Roughly 20 years ago, 약 20년 전에 brick and mortar stores라고 나왔죠? 이게 이제 아마 별주 단어로 뒷페이지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 나와 있네요. 오프라인 거래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프라인 거래 상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To give away to electronic commerce라고 나왔죠. electronic commerce, 우리가 e-commerce라고도 하죠, 일명. 이게 바로 전자상거래가 됩니다. 여기서 give away to라고 나와 있죠. 이거 자체가 변화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give way to. 됐어요? 바뀌기를 시작했다라고 나왔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자, 그래서 첫 문장에서 일단은 얘기가 나왔고 바로 이어서 볼게요. For good or bad. 자, 좋든 나쁘든 간에 the shift fundamentally. 그 변화는 근본적으로 change consumers' perception. 소비자의 인식을 바꿨답니다. 뭐에 대한 인식? Of the shopping experience. 쇼핑 경험에 대한 인식을 바꿔버렸대요. 자, 그러면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전자상거래가 드러나면서 출현하면서 시장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맨 처음에 나온 이 부분. 그러면서 소비자의 인식을 바꿨다라는 내용. 여기가 가장 중요한 주제문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소재를 제시한 거죠.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재를 제시한 도입부가 되겠고, 가장 주제에 가까운 문장이 이 두 번째 문장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를 볼 건데, nowhere was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장소나 방향에 대한 부사가 문두에 나오면은 도치가 되죠. 그래서 주어 동사 도치가 된 겁니다. where는 장소를 뜻하는 부사인데 no가 붙었으니까 어떠한 곳도 없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nowhere was the ship. 자, 그 변화가 없었다, 어떠한 곳에도 없었다. more obvious, 더 분명한 곳은 없었답니다. 어디에서? than with book sales, 책 판매보다. 즉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책 판매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자상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죠? 자, 그리고 그것은 is how online bookstores got their start. 그것이 온라인 서점이 시작된 방식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온라인 스토어에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다시 한번 이제 그 서점이다, 서점. 온라인 서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말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볼게요. Physical bookstores, 물리적인 서점, 말 그대로 진짜 서점이죠. 이거는요, 오프라인 서점을 말하는 겁니다. 오프라인 서점은요, 단순히 could not stop, 쌓을 수가 없대요. As many titles as 하고 나왔죠? 그러면 as 원급 as죠. 그래서 뒷부분만큼 뭐뭐한. 됐죠? 그럼 뒷부분이 뭔데? A virtual bookstore could니까 가상의 서점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건 뒤에 stock이 생략된 거겠죠. stock.
쌓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 서점이 쌓을 수 있는 만큼 많은 타이틀을 쌓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오프라인 서점이 큰다 하더라도 온라인 서점만 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서점도 온라인 서점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온라인 서점은 사실상 무한대로 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프라인은 어쨌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니까요. There's only, 자, 오로지 뭐가 있냐? So much space. 자, 너무나 많은 공간이 있답니다. 공간, 지금 여기에서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됐기 때문에 단수형이 왔습니다. Available on the shelf. 그러니까 그 책장 위에, 그러니까 책장에 활용 가능한 너무나 많은 공간이 있을 뿐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온라인 서점 같은 경우는 책을 어디다가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문 들어오면 그 책 보내면 되니까. 근데 오프라인 서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책을 꽂아놔야 되지.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오프라인 서점이 크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책장 위쪽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공간을 다 썼어. 그럼 공간 어디다 쓸 건데? 없잖아. 그렇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in addition to greater variety. 자, 더 많은 다양성과 더불어서 온라인 서점은 were able to 뭐 할 수 있었다? 또한 제공할 수 있었대요. aggressive discount. 자, 공격적인 할인을 제공할 수 있었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사면은 책이 좀 더 싸죠? 오프라인보다. 자, thanks to 뭐 덕분에? 그들의 더 낮은 operating cost 때문에, 운영 비용 때문에. 그렇죠? 운영 비용에서 당연히 적게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 가게세 내야겠죠. 월세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큰 규모니까 당연히 월세도 비쌀 수밖에 없고 각종 자재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뭐 이제 그 책꽂이부터 해갖고 검색하기 위한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들죠. 직원도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드는 건데 온라인 서점은 그거를 다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절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용이 절감되니까 그거를 이제 소비자한테 혜택으로 줄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큰 거를 운영을 안 해도 오히려 남는 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나가는 돈이 적으니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책값을 뭐 할인해주거나 싸게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좀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고요. 당연히 구매자 입장에서도 좋겠죠. 그렇죠? 싸게 이제 책을 살 수 있을 테니까. 자, 이어서 The combination of lower prices and greater selection. 자, 그럼 더 낮은 가격과 더 많은 선택의 결합이랍니다. 더 낮은 가격이죠? 책값이 더 싸졌으니까. 그리고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쪽 서점에 내가 업버크 스타트 책 사러 갔는데 없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인터넷에서 없을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는 없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훌륭한 선택이 되겠죠. 이런 조합이 led to 뭐로 이끌었냐? The slow, steady rise of online bookstores. 온라인 서점의 느리지만 꾸준한 상승으로 이어졌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상향 곡선을 탔대요. Before long, 머지않아 the e-commerce book market. 자, 전자상거래 책 시장이 자연스럽게 expanded, 확장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To include additional categories like CDs and DVDs. 그래서 CD나 DVD와 같은 추가적인 항목을 포함하도록 확장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그리고 가장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서점이었는데 온라인 서점이 꾸준히 상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즉 서점처럼 온라인에서 뭔가를 판매했을 때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CD나 DVD나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마지막 문장 볼게요. e-commerce. 자, 전자상거래는 곧 스노우볼 했답니다. 스노우볼. 말 그대로 엄청나게 커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스노우볼링. 자, 뭐로 커졌습니까? Into the enormous industry. 거대 산업으로 완전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It is big. 그것이 오늘날 그러한 이런 거거든요. 직역을 하자면. 그것이 오늘날 그러하다라는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 산업을 말하는 거죠. 그 전자상거래 그 산업을 말하는 거고 전자상거래가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코시국 때문에 온라인 상점은 더 완전 열풍이죠.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한 거대 산업으로 이렇게 눈덩이처럼 풀어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can buy everything,
모든 걸 살 수 있습니다. From toilet paper, 어떤 이제 화장실 휴지부터 해갖고 자동차까지도 살 수 있답니다. 온라인에서. 됐죠? 자, 그래서 결국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전자상거래가 출현하면서 시장 변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말하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책 판매, 즉 온라인 서점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 이 온라인 서점이 꾸준히 상승을 하자 다른 이제 대형 온라인 마켓들도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온라인에서 못 사는 게 있을까요? 거의 없지 않을까? 제가 또 이제 우연찮게 방금 전에 수업 들어오기 전에 그 페이스북을 잠깐 봤는데 페이스북에 그게 있더라고. 당근마켓 뭐 그 막 이런 거 막 또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별 내용이 다 있어. 저 몇 살인데 저 뭐 남친 구합니다, 여친 구합니다, 뭐 이런 거부터 해갖고 막 별게 다 있어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온라인에서 뭔가를 살 수 없는 게 거의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은 되게 쉬웠고요. 서술형이나 어법이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다 보니까 일단 주제문에서 낼 만한 게 있을까 하고 봤을 때는 저는 주제문에서는 딱히 낼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만약 서술형으로 출제할 거라면 저는 세 번째 문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장 어디 갔냐? 요거 Nowhere was입니다. 여기가 저는 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어법적인 포인트가 꽤 많이 나왔는데 여기가 더 서술형으로 나와 보입니다. 일단은 nowhere를 활용한 도치구문 나왔죠. 그렇죠? 또 우리 주역보가 도치 사랑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nowhere에 이제 more than 비교 구문도 나왔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나왔죠. 게다가 의문사의 주어동사라는 간접 의문문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법 구문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글에서 전자상거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대표적 사례가 온라인 서점이었잖아요. 그 온라인 서점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잖아. 그렇죠? 여기서부터 대표적인 사례가 시작되는 문장이다 보니까 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문적으로 보든 내용적으로 보든 서술형으로 출제하기 좋은 건 요 문장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37번 갈게요. 누구 거냐 이거? 여기까지 날라와. 집어 던졌냐? 이게 날라가. 나 37번. 던지면 졸지 말고 나가. 아니 이제 한 지문 했는데 졸고 앉았어. 자, 37번 가자. 자, 봅시다. 이번 글에서도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글의 요지를 말해주겠습니다. 자, 이 글의 요지. 문학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함축을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문학작품, 뭐 시가 됐든 간에 소설이 됐든 간에 대부분은 뭐가 있어요? 함축어가 있죠. 함축어. 그죠? 뭐 대표적으로 운수 좋은 날에서 나오는 함축어들이 있잖아요. 설렁탕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걔가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뭐 요딴 것들. 막 우리가 중학생 때인가 배우는 그 시 중에 깃발인가? 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무슨 뭐 흰색이 뭘 의미하고 뭐 깃대가 뭘 의미하고 막 이딴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 같은 데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오겠죠. 함축어는요. 그래서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텍스트의 함축을 알아내야 된다는 게 이 글의 일단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Literary works. 문학작품은요, by their nature. 여기서의 nature는 본질이란 뜻입니다. 본질, 본성. 그럼 그들의 본질상 suggest합니다. 여기서의 suggest는 암시하다 이 뜻이에요. 암시하다, 제안하다가 아닙니다. 그럼 문학작품은 뭘 암시하느냐? Rather than explain, 그러니까 설명하기보다는 암시를 한대요. 즉, 설명하는데 they imply, 그들은 암시합니다. imply가 암시하다, 함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들이 뭘 암시하냐? Rather than state their claims, 그들의 주장을 진술하기보다는요, boldly and directly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boldly, 굉장히 뚜렷하고 directly,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암시한다는 거예요. 암시한다. 됐어?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죠. 문학작품의 특성을 이야기한 거야. 문학작품의 속성. 첫 문장에서. 속성이 무엇입니까? 설명이 아니라고. 구체적 설명이 아니라고. 구체적 설명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암시하고 함축한다라는 겁니다. 함축.
암시를 한다는 거죠. 됐어요? 이게 문학작품의 속성이라고. 그러면은 이 문학작품에 대한 속성, 함축을 알아내야 된다라는 게 아까 제가 요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첫 문장이 제가 봤을 때는 주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학작품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체적 설명이 아니라 함축 및 암시를 한다는 거죠. 운수 좋은 날에서 설렁탕을 가져왔는데 왜 못 처먹냐 하면서 막 이야기하잖아. 내가 오늘 이렇게 돈 리어카 뭐 이렇게 손님 많아갖고 돈 많이 벌었는데 근데 하필이면은 내가 너 먹으라고 설렁탕을 사왔는데 근데 이 설렁탕이 너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잖아. 그렇지? 결국 문학작품에서는 그냥 함축적이고 비유적이고 이런 식으로 전달한다는 거고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음 문장 이어서 볼게요. However 나왔습니다. 그러나 this broad generalization, 이 넓은 일반화는, 이 넓은 일반화가 뭐냐? 요거야, 요거. 방금 전에 설명한 거. 요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문학작품은 보통 구체적 설명이 없고 어떻다? 함축과 암시를 한다라는 이게 일반적인 속성이죠. 이 일반화가 does not mean, 의미하는 건 아니래. 대절을요. Works of literature. 자, 문학 작품들이 do not include direct statements. 직접적인 진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래요. 즉 무슨 말이냐? 문학 작품의 속성이 구체적인 설명이 그럼 아예 없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라기보다는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낮다라는 거죠. 낮다. 엄밀히 따지면은 함축 암시의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럼 얘가 아예 없느냐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문학 작품에서도 설명할 수 있겠죠.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저자에 따라서. 저는 뭐 감성적이고 문학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책을 쓴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써요? 당연히 설명충 마냥 쓸 거예요. 저는요.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나는 그렇게 쓸 거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문학적 감성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가 문학적 감성이 있는 사람이 쓴다면은 굉장히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이런 거를 쓸 수도 있겠죠. 즉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모든 문학 작품의 속성이 구체적인 설명이 아예 없냐?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when they were written and by whom. 자, 그들이 언제 쓰였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 쓰였는지. 여기서 그들은 문학 작품이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언제 쓰였는가 아니면 누구에 의해 쓰였는가에 따라 문학 작품은 포함할 수 있답니다. Large amounts of direct telling. 그러니까 많은 양의 직접적 말하기. 이 직접적 말하기가 뭐예요? 구체적 설명이겠죠. 그렇죠? 이런 거나 아니면 lesser amounts of suggestion and implication. lesser니까 더 적은 거죠. 더 적은 양의 암시와 함축. 이런 거를 포함할 수도 있대요.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구체적 설명이 더 많고 함축 암시가 더 적을 수도 있다고. 뭐에 따라서? 이 작품이 언제 쓰였느냐 또는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죠. 결국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일반적인 문학 작품의 속성은 이러하긴 한데 근데 절대적이지는 않다. 아닌 경우도 있다. 그냥 이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나왔어요. But whatever the proportion of words showing to telling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작품의 말하기 대 보여주기거든요. 말하기 대 보여주기의 비율이 어떻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 뒤에는 동사가 생략된 겁니다. 비동사 is가 생략된 거예요. 어쨌든 무엇이든지 간에 there is always something 무언가가 항상 존재한대요. For readers to interpret 독자가 해석해야 하는 무언가가 반드시 존재한답니다. 그럼 독자가 해석해야 하는 무언가 이게 뭔데요? 이게 이거 아니에요? 함축이나 암시. 그렇죠? 즉 함축적인 것 그리고 암시적인 것. 됐어? 이런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은 다르다고요. 비율. 그러니까 구체적 설명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함축 암시를 얼마나 많이 했냐, 이 비중은 다를 수 있다는 건데 문학 작품에서 함축 및 암시가 없는 게 있느냐, 그런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졸지 마. 그래서 기대지 마. 기대지 마.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결국에는 문학 작품에는 함축 및 암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스탠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첫 문장부터 지금까지 정리를 다시 합니다. 벗이 2번이나 나왔으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문학작품의 일반적 속성. 머리 기대지 말라니까. 손대. 자, 문학작품의 일반적인 속성은 뭐라고? 이거라고. 구체적 설명이 적고 함축 및 암시가 많다. 이거라고. 근데 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 언제 쓰였냐?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문학작품에서 이 구체적 설명만 100% 나오는 경우도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니야. 반드시 독자가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죠. 항상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항상. 그렇죠? 독자가 해석해야 되는 게 뭔데요? 구체적 설명을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죠. 구체적 설명은 해석할 필요가 없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생각해야 하는 무언가. 그게 뭔데? 이거잖아. 그렇죠? 즉 함축과 암시가 비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us, 따라서 we ask a question. 우리는 질문을 해요. 뭐라고? What does the text suggest? 그 텍스트가 무엇을 암시하느냐? As a way, 어떤 방법으로서 to approach literary interpretation. 그럼 문학적 해석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방법으로서가 왜 2번 쓰이냐? 방법으로서 그리고 as a way, 아니네? sorry. 여기 as a way가 있었네요. sorry. As a way to begin thinking about text implication. 그럼 텍스트의 함축에 대해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방식으로서.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서 그 텍스트가 뭘 암시하지? 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어떤 문학적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문학적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함축이나 암시가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아니면은 또 무엇입니까? 그 녀석의 암시에 대해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방식으로서.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얘가 뭘 뜻하는 거지? 얘가 뭘 의미하는 거지? 이걸 패러프레이징을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what a text implies. 텍스트가 함축하는 것은요, is often a great interest to us. 우리에게 종종 아주 흥미롭다는데요. 요거는 뭐 해석을 좀 잠깐 알려드리면 of에다가 지금 interest라는 추상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형용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형용사. 됐어? 그러면은 of great interest를 바꿔 써보면요. 여기다 쓸게요. 바꿔 써보면 interested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요? interested? 형용사 버전입니까? interested? 이게 형용사, 잠깐만요. 우리에게, 아니죠. sorry. interesting이 돼야겠네. sorry. interesting이 되고, 수식해주는 great는 쓸 수 없겠죠. great는 형용사니까 명사 꾸며주잖아. 근데 얘가 이제 명사가 아니니까 greatly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greatly interesting to us. 우리에게 대단히 흥미를 준다. 됐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함축하는 게 얘가 뭘 의미하느냐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약간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And our work. 자, 그리고 우리의 작업은요, figuring out the text implications. 텍스트의 함축을 알아내는 우리의 작업은 test our analytical powers. 우리의 분석적 능력을 시험하겠죠. 당연히. 여기서 설렁탕이 뭘 의미할까? 이걸 알아내려면 분석적인 분석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뭘 함축하느냐. 내가 분석력이 부족하다면 뭔 말인지 모르는 거고, 분석력이 좋다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입니다. In considering, 자, 고려하는 거에 있어서 what a text suggests. 자, 그 텍스트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고려하는 데 있어서 we gain practice. 우리는 practice를 얻게 된답니다. 연습이라고 해석하면 좀 어색하죠? 기량이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기량. 우리는 기량을 얻게 됩니다. In making sense of text. 텍스트를 make sense of, 이해하다라는 겁니다. make sense of, 이해하다. 텍스트를 이해하는 기량을 얻게 된다. 이렇게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문학 작품을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어쨌든 텍스트의 함축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좀 자세히 말하자면 비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함축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비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 문학 작품에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함축 비유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우리의 분석력을 가지고 이 함축의 의미를 파악해내야 된다. 이게 이 글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 안 된 거 있습니까, 내용? 없어요? 넘어가죠. 38번. 자, 여기 좀 지울게요. 기운들이 이렇게 없어 보여. 요즘에 최근에 수업할 때마다 느끼고 있는데. 준이야, 기운이 없지? 기운이 없지? 뭐요? 아니라고? 아까 거의 넋지 나갔었는데. 선율이 기운이 없지? 건아, 뭐하고 있어? 저 새끼 맨날 저기 뒷자리에 앉아갖고 짱 박혀갖고 미안한데 뒷자리가 제일 잘 보여. 키도 커갖고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옷도 죄다 시꺼먼 거만 입어갖고 뒤에 시꺼먼 애들밖에 없어 여기 보면은. 자,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세 지문 남았어. 세 지문. 진도는 세 지문 남았어요. 근데 내가 늘 말하지? 내가 진도 끝내는 건 내가 끝내는 거고요. 니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오늘 이따가 수업 끝나고 너네 저기 A잡실로 가서 이제 할 거거든요. 테스트랑 이제 이걸 할 건데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원문이랑 이런 거 오늘 줄 거 유의어랑 이런 거. 진짜 유의어는요 제가 정말 고생했습니다. 왜? 압축하느라. 그래서 유의어가 몇 개냐면요 60 몇 개밖에 안 돼요. 네, 16지문에서 진짜 한 지문당 한 3개? 한 이 정도밖에 안 뽑았어요. 정말 진짜 주제와 관련 있는 것만 싹싹싹싹 뺐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소화했습니다. 너네 기본 어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유의어 자체는 그것 자체는 양이 그렇게 부담되진 않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430개짜리 이게 이제 문제겠죠. 오늘 얼른 진도 다 끝내버리고 다음 주 이제 한 주 남았잖아.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또 우리 열심히 또 문제도 풀어야 되고 질의응답도 받아야 되고 도식화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죠? 오늘 저기 변형 문제도 제가 오늘 드릴 거거든요. 베이직 버전. 저는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챙겨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8번은 하고 쉬었다 할게. 좀만 힘냅시다. 자, 그래 전체 내용부터 볼게요. 자, 38번의 전반적인 내용. 자연식품이 아니라 보충제로 영양소를 섭취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됐어요? 어렵지 않죠? 딱 들었을 때. 자, 바로 가봅시다. According to top nutrition expert. 자, 최고의 영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are better absorbed. 더 잘 흡수되고요. 그리고 사용된답니다. 몸에 의해서요. 뭐 할 때? 섭취되었을 때. From a whole food. 전체 음식으로부터. Instead of a supplement. 이 supplement가 보충제거든요. 이 보충제가 뭐야? 약이야, 약. 쉽게 말하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분을 보충할 때 뭐다? 영양소 보충에 있어서예요. 영양소 보충. 영양소 흡수라고 할게요. 영양소 흡수에 있어서 보충제가 있고 식품이 있잖아. 그러면은 식품, 보충제. 이 중에서 당연히 식품의 흡수량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주제야, 주제. 이게 그래 주제예요. 근데 너무 뻔한 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어제 아마 올해가 아닌데 한 2년 만인가 3년 만인가 제가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어제 술을 겁나 많이 마셨거든요. 제가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진짜 엄청 많이 마셨는데 술을 자는 거 아니지? 종이 너무 이렇게 있었고 잠을 들어갔잖아. 아무튼 얼마나 마셨지? 일단 셀 수가 없고요. 얼마나 마셨는지. 네, 아무튼 그냥 겁나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출근을 상태인데 막 정신없는 거야. 막 이러고 있었어. 지금 여러분이 저 봤을 때는 그렇게 술 취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괜찮은데 아까 전에 이제 저희 효준 쌤이 카노 쌤이 저한테 이제 뭘 줬어요. 무슨 약 같은 걸 줬어. 숙취 해소제는 아니에요. 뭐랬지? 아르기닌인가 뭐 그걸 줬어요.
그게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선웅 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르기닌이 엄청 좋대요. 무슨 뭐 혈관 확장 뭐 이런 뭐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딱 보면 알겠지만 저는 약을 진짜 못 먹어요. 쓴 걸 안 먹어. 맛있는 것만 먹어 내가. 근데 막 이상한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있었어 뭔가 이런 식으로 있었어. 이런 식으로 라이터 아니에요. 아무튼간 이런 병이 있는데 이걸 딱 주는 거야. 효준 쌤이 이제 먹으라고. 근데 뭔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독극물 같이 뭔가 좀 독극물 같고 근데 이게 메론 맛이 난대. 그래갖고 내가 반신반의하면서 이게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진짜 그 딱 맛이 어떠냐면은 메로나 녹인 맛. 메로나 녹인 맛이 나더라고. 맛있어. 약이 맛있었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맛있어. 근데 먹고 10분 뒤에 숙취가 없어졌어요. 진짜.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 반대입니다.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식품보다 아니야. 영양제가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대 문명의 이기를 사랑합니다. 네. 자, 다음 볼게요. However 나왔죠? 그러나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feel the need 어떤 필요성을 느낀대. 어떤 필요성? To take pills, powders and supplements. 딱 내 의견이죠. 알약 그리고 분말가루 그리고 보충제를 섭취할 필요성을 느낀답니다. In an attempt 어떤 시도냐? To obtain nutrients 영양소를 얻을 시도로 그리고 fill the gaps in their diet 그들의 식단에 있어서의 차이를 채우도록. 식단에서의 차이를 채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나 같은 사람 저는 어때요? 저는 일단 평상시에 생활 자체가 햇빛을 볼 일이 거의 없어요. 밤에 일하니까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부족한 거는 비타민 D입니다. 그럼 이제 이 비타민 D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식단에서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채우는 거야? 약으로 채우는 거로.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차이를 채운다라는 게 식단에서의 차이를 채운다는 게 내가 평상시에 먹는 식단에서 얻을 수 없는 영양소를 메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한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여러분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We hope. 자 우리는 바란대요. 대절을 대생략. 이러한 것들이 즉 이러한 뭐 약이나 뭐 분말가루나 보충제나 이런 애들이 will give us more energy. 우리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줄 거라고. 그리고 prevent us from catching a cold. 감기 걸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예방시켜 줄 거라고. In the winter. 겨울에. 그리고 또는 improve our skin and hair. 우리의 피부와 모발을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막 약 같은 거 먹잖아. 지난주에 와이프가 와갖고 뭐 이렇게 약을 줘요. 그러더니 이걸 먹으래. 이게 뭔데? 이러니까 저기 뭐야 이거 모발 탈모 방지 이런 약을 주는 거야. 그래갖고 아니 나 머리숱 많아 아직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아이 많은데 방지잖아 방지. 그러니까 먹어라 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먹었죠. 보통 이제 그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위의 유전이라고 하죠. 할아버지. 근데 일단 저희 아버지는 그 탈모가 없었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뵌 적이 없어요. 친할아버지는요. 왜냐면 친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시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시기 전에.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거의 뭐 그 일제강점기에 돌아가신 거야. 사실상 일제강점기에. 우리 친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뵌 적이 없어서 차마 내가 뵈지도 못한 그 할아버지한테 탈모였냐를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라요. 저는 몰라. 근데 아무튼간 그런데 이제 내가 여러분 중에서 얘기를 드린 분이 아마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에 제가 여기 원형 탈모 생겼었어요. 진짜 여기에. 그래서 나 자고 있는데 와이프가 깨워. 나 이렇게 막 내 뚝배기를 이렇게 만졌는데 뭐가 뻥 뚫려 있는 거야. 그래갖고 되게 심각하게 일어나봐 여보 일어나봐 막 이래갖고 나 자고 있는데 왜 이러니까 그거 탈모 생겼어 이러는 거야. 뭐 어디? 여기 만져보래. 여기 아직도 기억나. 정확히 여기였거든. 여기 만졌는데 진짜 어느 정도였냐? 500원 크기가 들어갈 만큼 이렇게 뻥 뚫린 거야. 여기 탈모가 생긴 거야. 난 너무 충격받았어. 내가 탈모가 올 거라고 난 생각도 못했거든. 진짜 생각도 못했어. 미용실을 이제 머리가 많이 길러서 이제 미용실을 갔는데 미용실 갈 때마다 미용사들이 얘기해요.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 난 알고 있잖아 이미. 그러니까 딱 얘기하는 거야. 이제 발견한 거야. 머리 깎다가 여기 이제 500원만큼 빵꾸 뚫려 있으니까. 고객님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 나한테. 이게
여기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아, 예, 알고 있어요. 나는 사실 상관없거든. 근데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막 좋은 조언을 막 이렇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막 그 탈모에 좋다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검은 콩이니 뭐니 막 그딴 거 있잖아. 이제 막 그런 걸 먹여 와이프가.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내가 와이프한테 갑자기 궁금해서 내가 만약에 탈모였으면 나 만났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러더라고.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다시 났어요. 다행입니다. 났습니다. 예, 없어지더라고. 아, 탈모가 진짜 나는 나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 그런 거 먹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약 꾸준히 먹었거든. 약 꾸준히 먹어. 자, 어쨌든 다음 내용 할게요. 너네도 방심할 수 없어. But 그러나 in reality 실제로는요 the large majority of supplements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보충제는요 are artificial 인공적이래요. 당연한 거 아니야? 보충제가 당연히 인공적이지. 그리고 may not even be completely absorbed 완전히 흡수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너의 몸에 의해서요. 그럴 수 있겠죠. 자, worse. 자, 최악에는요. 더 안 좋은 경우는 some are contaminate. 자, contaminate은 오염시키다라는 건데 수동태니까 오염된 거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오염되어 있기도 하답니다. with other substances. 다른 물질로요. 그리고 contain ingredients not listed on the label. 그 라벨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성분을 포함하기도 한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a recent investigative report. 최근에 한 조사 보고가 found heavy metals. 중금속을 발견하기도 했대요. in 40% of 134. 이렇게 귀찮아요. 자, 134개의 브랜드의 그 단백질 분말이랍니다. 여기에서의 40%의 그 중금속을 발견했답니다.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그 중금속을 당연히 표기해놓지 않았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 중금속 들어있음, 함유돼 있음 이런 거면은 안 팔리잖아.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With little control and regulation. 자, 단속과 규제가 거의 없는 거죠. little이니까. little 아니죠? 거의 없는이죠. 단속과 규제가 거의 없다면 taking supplement, 보충제를 섭취하는 건 is a gamble, 도박이고요. and often costly, 대가가 따를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말한 건 보충제로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이거죠. 그럼 요지로서 말하면은 웬만하면 영양분은 식품으로서 채워라 라는 거겠죠. 식품으로서 영양 보충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식품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니 보충제에서 중금속을 발견했다 하잖아. 그렇게 따지면 식품도 마찬가지지. 예전에 중국에서 중국에서는 그 만두를 많이 먹잖아요. 중국인들이 그 설날 때도 만두 먹고 이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뉴스에 떴어요. 중국에서 만두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만두소 있잖아. 그 만두소가 종이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종이 만두였어. 종이 만두. 만두소가 종이야. 종이. 그거를 판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식품도 마찬가지지. 거기 갔다고 장난질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글에 반대입니다. 근데 나는 반대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뭐다? 이제 보충제 말고 식품으로 섭취를 해서 영양분을 이제 좀 잘 채워라 라는 거겠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두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준이야 이제 기대된다. 왜? 얘 나랑 그래? 왜 잘한대? 탁구 잘 쳐. 탁구? 완전 배드민턴 그냥 지금 일만. 우리는 그냥 기진 질 생각하고 있어. 얘가 캐리하다가 아무리 했어. 다시. 몇 번째 나갈 거야? 이거 세 번째. 세 번째 나왔어. 네 번째인가? 세 번째. 짝수는 여자야. 저기 애들이 그냥 써놨어. 동의가 없이. 짝수는 맞아. 우리는 1, 2가 해줬는데. 내가 참견 안 할 수 있어. 나 동호가 나갈 때 나가자. 그래? 처럼 보이잖아. 야, 그러면 얘가 주면 돼. 저처럼 했다가 얘가 주면 돼. 야, 커머시. 그러니까 나는 딱 그것만 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받을 거만 받아주고. 그냥 바로 앞에 똑 떨어지는 거 있잖아. 그것만 받으면 돼. 내가 뒤에 쓰면 돼. 미술 몰랐어요. 그냥. 어? 미술. 미술? 미술.
그거 아니야? 이번에 과정만 3개잖아. 이번에 과정만 3개잖아. 3개만이야. 아 나눠줘? 그리고? 3개만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 모르겠다면 랜덤하게 했어. 되게 이상하네. 마음의 나라에서 얘네들 폭스팝은 우와 아니다 하면서 대풀 나와봐. 존나 신나게. 안돼 이건 못 참아. 옛날 개빠져. 한번 어차피 얘는 아까 3분전인데 엄마한테 잔소리도 못하네. 도착을 하냐? 잘생겨. 학교 잘했어? 재밌었어? 즐거웠어? 설렜어? 뭐? 포기하라고요? 그 여자인 아 나보고 포기하라고? 아직도 올리고 있는 거야? 그거 아직도 올리는 거야? 상대방이라고. 아니 이거는 정신 뭐해라 이 자리는. 내 집에 내가 쓰겠다. 한번 보세요. 내가 연습하는 자리야. 아 손상이 오셨어. 뭐냐? 야, 내일 올 거냐? 내일 올 거냐? 야, 내일 근데 1시간 아니야? 하나 외우지 마. 아, 처음에 안 가도 된다니까. 어디가? 하나만 입었는데. 진짜 내일 하나. 아니. 아는 스타일이냐? 리메인 텍트. 혹시나 나만 모르겠어. 야, 생산되지 않나요? 여기를 내렸어. 오 씹덕려나. 70번까지인데. 우리 3번인데 진짜로? 시험 본다고. 뭐야? 딱 A4. A4? 유진이 형. 나는 이제 3등 고속 그리고 있는데. 정말 몇 개만 했는데.
윤준이는 그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다 놀린다는 말 없지 않았어? 몰라. 이게 왼쪽이야. 상대방 오른쪽. 진짜 나도 교육 유지했어. 내가 딱 커트 맞췄어. 작년 대진 기출 풀었냐? 육박하는데 존나 어렵잖아.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거 풀어가지고 몇 개 틀렸는데 한 10개 틀렸던 것 같은데. 나도 한 10개 틀렸는데. 우주 원래 레전드. 진짜? 감정 써 정말. 그 우표? 우표? 우표 기억나냐? 그 우표 4개 잘라가지고 이게 뭐야? 되는 거잖아. 기억이 안 나. 너무 한 달 전에 풀었어. 5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뭐 유리한테 공격했는데. 아, 나 종주행할 애기 맞아. 섭외해서 애기가 하지 마. 대박치. 아니. 똑같아. 애기도 같은데. 아니 애기. 아유 잘들 쉬냐? 촬영 잘 되네. 안 쳤지? 오케이. 이길 것 같아. 자 다음 보자. 39번. 아이고. 금방 할 것 같은데? 2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끝나고 어쩔까? 뭐라고? 뭐라고?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뭐라고? 자습 시간. 자, 자 39번. 전형적인 물리 얘기입니다. 물리. 왜 아야? 아니 중3 때 배우는 내용이야. 중3 때 배우는 거. 중3 때 배우는 거나 아껴 썼어. 너무 다소 못하게 잡았어. 몰랐잖아, 자식아. 자, 그 중3 때 우리 그거 배우잖아요. 역학적 에너지 이런 거 배우잖아. 그 위치 에너지랑 이제 그 뭐야 운동 에너지 막 이런 거 이딴 거 배우잖아. EK, EP 막 이딴 거 배우잖아. 그거야 이거. 자, 물리 원인. 어? 물리 원이라고요? 중3 때 배우잖아요. 뭘 오늘 제일 어려운 거였어. 비근의 MV제부터 핀 뭐였어? 핀. 갑자기 P는 VI, R분의 V 제곱. 어려워 이씨. I 제곱. 물론 저는 다 까먹었습니다. 물론 다 까먹었어요. 예, 물투. 아니 근데 다 까먹었어요. 물투 완전 물투. 만점이면 네. 전극이 물투만죠? 아니 그때 아니 근데 그때 어렵긴 했어요. 그때 물투는 좀 어려웠어요. 전국에 100점 9점 썼다고. 네네네 맞아요. 100점은 아니고 50점이지. 50점 그 중에 한 명이 쌤이에요. 네. 이야, 드디어 왜 영어 선생님? 물리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내가 말했잖아. 지금은요 니네가 나보다 물리 잘할 거예요. 나 진짜 다 까먹었어. 그냥 수능 끝나고 리셋. 리셋됐어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까먹잖아. 실컷 씨. 아니 물투 만점 받으면 뭐해? 써먹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원래 써먹으려고 했었던 게 그때 당시에 그 특히 한양대가 그런 이제 특차 전형이 많았거든요. 정시에서. 그래서 그때 그 이공계 우수자 전형 막 이런 게 있었어 당시에. 그래서 근데 이제 수학이랑 물투를 만점을 받았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전형을 쓰니까 4년 장학금을 주겠대요. 그때 한양대에서. 그랬었는데 근데 뭐 그러면 뭐하냐 뭐 한양대 못 갔는데 뭐. 어쨌든 그때 뭐 고대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 했었고 연대는 그딴 거 없었고 그때 고대랑 한양대가 좀 그런 게 있어갖고 이제 그 왜냐면은 당시에 물투가 1등급 컷이 37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은 지금도 안 깨졌어요. 지금도 안 깨졌어. 그때가 이제 역대 최고 그 난이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워낙 이제 시험도 그 물투가 워낙 어려웠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물투 우수자, 그러니까 1등급자는 이제 그 무대가 있었는데 뭐 백분위는 뭐 당연히 내가 1등이잖아, 당연히. 뭐 백분위가 따도 50점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와이프랑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궁금해갖고 그 시험지를 다운받았어요. 평가원 사이트 들어가서 문제가 이해가 안 돼. 지금 보는데 문제가 이해가 안 돼. 뭐지 이게? 내가 이걸 만점 받았다고? 그래서 와이프가 옆에서 이거 진짜 푼 거 맞아? 와이프 과학 선생이잖아. 와이프도 모르겠대. 와이프도 모르겠대 문제 보면서 자기가 이걸 풀었다고? 아닌 것 같아. 나 아닌 것 같아. 나 사기친 것 같아 이러면서 되게 어려웠어. 근데 껌이었어. 자 보자. In general. 자 일반적으로 kinetic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이게 EK에서 그 K 줄인 거죠. 그 kinetic 에너지가 is energy랍니다. 어떤 에너지냐? Associated with motion. 말 그대로 운동과 관련 있는 에너지죠. while 반면에 potential 에너지는 represent the energy. 에너지를 나타낸답니다. which is stored.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in a physical system. 그 물리계에서 저장되는 에너지를 나타낸다. 우리가 이제 위치 에너지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말 그대로 운동을 하니까 에너지가 있는 건데 위치 에너지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 위쪽에 있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당연히 높잖아요. 높이 있으니까. 근데 얘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를 만약에 그 낙하를 시켜,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얘가 쭉 이렇게 자유 낙하를 하겠죠. 그럼 이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운동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즉 얘가 낙하를 물리 시간이 된 거 같네. 그러니까 그 낙하를 하기 전까지 이 상태에 있는 게 얘를 내가 이렇게 잡았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그런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치 에너지를 잠재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거야.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놓으면은 뚝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Moreover, 게다가 the total energy, 자, 총 에너지는요, is always conserved. 항상 보존됩니다. 운동량 총 보존. 그러나 while the total energy remains unchanged. 자, 총 에너지가 변하지 않은 채로 남는 반면에 kinetic과 potential parts of the total energy는요. 그러니까 총 에너지의 운동과 위치 에너지의 부분, 비율은 can change all the time.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100이라고 쳐보자. 자, 그럼 운동 에너지는 빵이에요. 근데 얘가 놨어요. 그럼 총 에너지는 어쨌든 100이죠. 100인데 얘를 놨어.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갖고 이쪽으로 왔어. 그러면은 거꾸로 위치 에너지는 빵이지만 운동 에너지가 100일 거 아니에요. 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달라지지만 총 에너지는 당연히 변화는 없겠죠. 그 얘기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Imagine 상상해보래요. pendulum which swings back and forth. 자, back and forth는 앞뒤로거든요. 그럼 앞뒤로 흔들리는 그 추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입니다. 그 진자 운동 같은 건가? 아무튼 이렇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그것이 흔들릴 때 그것은요, sweeps out. 자, 쓸어내 버린답니다. 그 이제 아치 모양, 이 호 모양으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slows down. 천천히 움직인대요. 자, as 뭐 하면서 it comes closer. 그게 더 가까워지면서요. 예시를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들어놨어? to its highest point. 자, 가장 최고점에 가까워지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네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그네 탈 때 이렇게 다리로 막 이렇게 요지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만 타고 있어. 이렇게 다리 뻗어갖고 이러고 타고 있으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속도가 줄어서 그래서 결국 건이가 졸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점점 속도가 줄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갔어. 그럼 여기가 최고점이겠죠. 자, 최고점을 찍고 다시 돌아가. 계속 이게 반복되다가 점점 하다가 이렇게 멈추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제 운동이 반복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추가 does not move at all.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된답니다. 여기까지 오면은요. So, 그래서 at this point, 이 지점에서 the energy is completely given. 자, 에너지가 완전히 주어지게 된답니다. 위치 에너지로. 이 지점이 아래 지점이 아니었군요. 최고점이었군요. 최고점. 이 지점에서는 더 움직이지 않죠. 잠깐 멈추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 걸로 예시를 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번지 점프로 들어갈 것 같아요. 물리를 안 해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글 쓴 사람은. 번지 점프로 예시를 들면 더 쉽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점프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점프를 했을 때 이제 위치 에너지가 최상이죠. 운동 에너지는 빵이고요. 점프 쭉 해. 운동 에너지 쭉 했다가 다시 튕겨져 올라옵니다.
그럼 여기 최고점에 달하죠. 이때 잠깐 멈추잖아. 그렇죠? 그럼 이때 멈췄을 때는 뭐가 되니까 위치 에너지가 맥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잠깐 멈춰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빵이고요. 그럼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EP는 100이고 그 다음에 EK는 뭐 50이고 한 중간 지점이라 치자면은 그럼 EP 50이고 다른 기억 쓰이는. 아 왜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잖아. 맞아요. 좀 어색해. EP는 50이고 EK는 50이고 여기로 가면은 이제 EP는 빵이고 그 다음에 EK는 이제 100이고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됐어요? 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로 완전히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 여기가 위치 에너지 맥시멈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다음 내용 After this brief moment of rest 이 짧은 순간의 멈춤 이후에 그 추는 다시 흔들리게 되겠죠. 당연히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일로 갈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따라서 part of the total energy 자 총 에너지의 일부가 is then given 그리고 나서 주어진답니다. 어떤 형태로? kinetic 에너지의 형태로요. 됐어? 여기에서 다시 흔들리게 되는데 총 에너지의 일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주어진다는 거죠. 총 에너지는 계속 100이야. 계속 100인데 근데 멈췄다가 다시 가. 한 이 지점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 지점이면은 위치 에너지가 조금 떨어지겠죠. 한 EP가 뭐 한 90으로 떨어지고 EK가 한 10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똑같아요. 이 번지 점프 예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흔들리면서 운동과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서로. 계속 바뀌기만 하는 거야.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비중만 달라지는 겁니다. 비중만. 위치 에너지가 높냐, 운동 에너지가 높냐, 비중만 달라지는 거죠. 총 에너지는 항상 동일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내용 무엇입니까? 총 에너지는 불변하다는 거죠. 총 에너지는 불변이지만 총 에너지의 운동과 위치 에너지의 비중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전형적인 설명문이에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본문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세 번째 줄. 그럼 이게 뭐예요? 당연히 주제겠죠. 주제. But while the total energy remains unchanged. 어쩌고 나왔죠? 그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다. 자, 마지막 질문 갑시다. 40번 쌤이 1번을 찍으면서 1번 찍으면 틀렸어요. 아니 씨, 그 1번 찍으라는 건 진짜 모를 때 찍으라고. 무조건 1번이 답이 아니라고. 그걸 또 왜 내 탓으로 돌려 이 글 같은 놈아. 정말 모르겠을 때는 1번이면은 정답률이 높다라고 했지. 야 무조건 1번이 정답이야. 2, 3, 4, 5 찍으면 뒤져. 내가 이게 아니잖아. 그지 같은 놈아. 자 40번 요약문인데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고만기대. 40번이 원래 실험류 글이 많이 나오잖아. 근데 실험류 글이 아니죠? 지금 보면은요. 네, 거의 뭐 최초인 것 같습니다. 자 40번 볼게요. There's often 자 종종 뭐가 있냐? A lot of uncertainty. 이 불확실이라는 키워드가 이번 시험 범위의 키워드인가 봐. 지난번에 내가 직보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수용과 거절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그게 시험에 나왔죠? 그렇죠? 이번 단원의 키워드는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 불확실성. 네. 그때 우리 19년도 모의고사 할 때 비전 얘기 나왔었잖아요. 비전은 뭐 이제 움직이는 물체를 쏴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죠 그때? 미래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거랑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불확실에 관련된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삘이 좀 오는데 그치? 네. 자 어쨌든 자 종종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답니다. In the realm of science. 또 나왔네? 과학이네요? 과학의 영역에서는요. 니네 주역고야. 과중 있는 주역고라고 뭘씨 아야. 그리고 그건 the general public finds uncomfortable. 자, 그 일반 대중은요 불편하다고 느낀답니다. 뭐를요? 그 불확실성은요.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학하면은 약간 확실성의 대명사 아니에요? 보통 과학이라는 거가, 그렇지? 그런데 과학에도 당연히 정말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저거야 이렇게 좀 뭔가 명확한 답을 원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저는 그 과학 분야에서 이 불확실성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물. 정말 불확실성의 끝판이죠.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 가서 의사가 막 얘기하잖아. 죄다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 가능성의 영역으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대학병원 의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 내가 감기 걸려서 갔어.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얘기하는 줄 아냐? 이거 폐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게 대학병원 의사예요. 왜냐면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야. 지도 장담해. 만약에 장담해서 얘기해. 아 이거 별거 아니다. 그냥 뭐 족밥이다 이 병.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얘가 진짜 암에 걸렸어. 그럼 다 얘 책임이잖아. 그렇지? 그게 싫은 거야.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가능성의 영역을 일단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상 일반 대중 이제 저 같은 이제 일반인은 당연히 불편함을 느끼겠죠. 아니 나 그냥 감기 걸려서 간 건데. 그 제 주변에 아는 의사분들이 많은데요. 그 저기 뭐야 가정의학과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형님이 그 응급실에 이제 한때 계셨거든요. 되게 웃긴 게 누가 보더라도 그냥 술 취해서 온 거야. 숙취 때문에 온 거야. 숙취 때문에 그 저기 응급실을 왔대요. 그러면은 그냥 숙취 해소제 주고 그냥 보내면 되는 거잖아. 약 먹이고.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 얘가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면은 자기네들이 뒤집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별짓 다 했대. 뭐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뭐 별걸 다 했대. 근데 결론은 뭐였냐? 그냥 술 취한 거 이거였던 거야. 네. 그런 게 이제 되게 많은 거죠. 불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일반 대중은요. 이어서 They don't want informed guesses. 자, 그들은 정보에 근거한 추측을 원하지 않는데요. 대중들은요. 그들은 원한답니다. certainties를 원한다고요. 확실성을 원하잖아. That make their lives easier. 그들의 삶을 더 쉽게,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확실성을 원한다고요. 그리고 과학은 종종 unequipped, 갖춰지지 않았대요. 뭐가? To meet these demands.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종종 갖춰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거죠. 과학도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말하고 있네요. 특히 어떤 겁니까? 인간의 신체가 is fantastically complex. 상당히 복잡하다. 제가 얘기한 생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some scientific answers. 어떤 과학적인 답변은요 can never be provided. 절대 제공될 수 없답니다. In black or white terms. 이 black or white term이 그 흑백 논리 말하는 거예요. 양자택일론 말하는 겁니다. 양자택일론이 뭡니까? 맞다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어떤 이 생명체라는 게 되게 복잡하니까 과학적인 답변으로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저거야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확실성을 원하는 거잖아. 아 그래서 내가 아프다는 거야, 안 아프다는 거야 이걸 원하는 거잖아. 그렇지? 자, all this is why. 이 모든 것이 this is why는 그래서로 해석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모든 게 the media가 tends to oversimplify.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대요. scientific research들요. 과학적 연구를. 왜 지나치게 단순화를 하겠습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죠? 뭐 할 때? presenting it to the public. 대중에게 그것을 제시할 때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진짜 과학적인 얘기를 얘를 먹으면 몇 퍼센트 확률로 이렇게 될 수 있고 이걸 대중들이 원할까? 대중들이 그걸 왜 원해? 내가 나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 그냥 알고 싶은 건데 내가 확률을 계산을 해야 돼? 나는 일반인인데 얘네가 계산해서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그렇죠?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확실성이라는 거야. 근데 과학에도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in their eyes, 그들의 눈에는 they are just giving people what they want. 그들은 단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고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뭔데요? 확실성이잖아. 확실성. 확실하다는 건 뭡니까? 단순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이 본문에서는. 단순하면 확실하잖아. 나 감기 걸렸어? 걸렸어. 이거 먹으면 돼. 단순하고 확실하죠. 됐어요? As opposed to. 자, 뭐에 반대로요? Offering more accurate. 자, 더 정확하긴 한데 하지만 복잡한 정보죠. 이거를 제공해 주는 것과는 반대로요. 어떤 정보냐? Very few people will read or understand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읽을 거고 아니면은 이해할 만한 그런 복잡한 정보랍니다. 됐어요? 즉 대중들은 읽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도 못할 겁니다. 근데 그런 정확하지만 복잡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 대신에 뭐다? 그냥 이제 지들이 원하는 그냥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 이거를 준대요. 뭐가? 미디어가. 자, a perfect example of this. 이것의 하나의 완벽한 예시가 있는데 바로 이 뒷부분이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want definitive answers.
확정적인 답변을 원하느냐라는 건데 as2는 뭐뭐에 관해서입니다. Which foods are good and bad? 어떤 음식이 좋냐 나쁘냐. 됐어? 이거에 관해서 사람들이 확정적인 답변을 원하는 방식이래요. 이 음식 먹어도 돼? 이거 좋아? 이거 안 좋아? 그냥 이거야. 아주 심플하게. 그러면 이제 미디어에서는 뭐야? 얘기하는 거죠. 이거 먹으면 좋아. 이거 먹으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흔히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 김치야. 그럼 대부분은 김치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치에 이제 나트륨 성분이 많으니까 뭐 많이 먹으면 안 좋다. 막 이렇게 막 자세하게 이야기해. 그러면 이제 대중들 입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막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대중들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음 문장. 자,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there are no good and bad foods랍니다. 좋고 나쁜 음식 그딴 건 뭐야?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어떤 상황에 어떻게 먹느냐, 얼마만큼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절대적으로 좋고 절대적으로 나쁜 음식 그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자, rather 오히려 food quality exists. 음식의 품질은 존재합니다. continuum으로 즉 연속체상에서 존재한대요. 일단 이어서 볼게요. meaning that 대절 이하를 의미하는데 some foods are better than others. 자, 몇몇 음식이 다른 것들보다 더 좋대. 뭐 할 때? 뭐 할 때가 아니네. when it comes to였네요. 뭐뭐에 관해서라면 general health and well-being. 그러니까 일반적 건강과 웰빙 면에서 다른 것보다는 이 음식이 좋다라는 이런 의미를 하면서 연속체상에서 음식의 질이 존재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속체상의 음식의 질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어떤 신체, 건강 상태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음식의 질이 어떠하다. 이 정도로 말하는 거지. 누가 어떤 상황에 먹어도 음식이 좋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용 끝난 거고 이 아래 나와 있는 요 녀석은요. 실제 요약문이었던 문장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with regard to general health. 일반적인 건강에 관련해서예요. 그럼 일반적인 건강에 관련해서니까 이거는 확실성을 줄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과학은요. 그 본질적으로 does not satisfy the public's demands. 자, 대중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는답니다. 일반 건강이라고 했으니까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한 거군요. For certainty. 어떤 확실성에 대한. 그리고 그것은 leads to the media. 자, 미디어가 giving less complicated answers to the public. 대중에게 덜 복잡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이끈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리된 거죠. 다시 한번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건강과 관련해서 과학은 어떻다? 확실성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딴 건 없으니까요, 과학에. 그딴 건 없으니까. 근데 그에 따라서 미디어가 이제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얘네가 이제 직접 simplify 해갖고 단순화해서 정보를 제시를 한다는 거죠. 과학에서는 그걸 제시하지 않아. 근데 그 미디어에서는 그걸 제시를 하는 거죠. 왜? 대중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40번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유, 우리 선율이, 종욱이 다 졸고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그지 같은 것들 아닙니까? 자,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진도가 다 끝났는데요. 이번 주에 막 보강 듣고 뭐 하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진도는 진도고요.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내가 진도 끝내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에 거나 내가 지금 한 3번 4번 부른 것 같은데 그거 던져버리고. 자, 여러분 이번 시험 특히 이제 이 11월 모의고사가 범위도 많고요. 제가 되게 빠르게 진도를 나갔습니다. 제가 진도 나가면서 어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설명도 안 했어요. 그냥 내용만 설명했습니다. 내용만. 세부 내용, 전체 내용. 특히 전체 내용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이제는. 일단은 우리가 진도를 빠르게 나가기도 했고 아직 부분 해석 테스트도 다 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해석조차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아야 돼요. 이번 주까지는 이 11월 모의고사에 대한 모든 해석을 끝내는 걸 우리가 목표로 좀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되게 촉박해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촉박하다고 했어요. 기간이.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당연히
도식화를 좀 수업 시간에 좀 해볼까 합니다. 수업 시간에 도식화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질의응답 받아주고 다음 주에는 뭐 보강을 잡을 일은 없으니까 우리 A반 B반 각자 나눠서 각자 이제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뭐 도식화하고 테스트 볼 것도 엄청 많죠? 테스트가 특히 좀 많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왜냐면 어법 변형 테스트도 봐야 되고 부분해석 테스트 남은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못 본 영작 테스트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테스트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금 일찍 오세요. 뭘 3시간이요? 조금 일찍 오시고 뭐 늦게 가는 게 괜찮다면 원래 시간에 오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어쨌든 다음 한 주는 되게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지금도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이제 막바지고 우리 해야 될 거 되게 많잖아요. 이번 시험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난 중간고사보다 전 더 어렵게 나올 거라 생각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도 되게 급박하게 나왔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급한 변화를 이제 받아들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사전 공부를 안 했죠. 지문에 나오죠. 텔레그래프를 안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한 주만 딱 한 주만 고생하자. 한 주만. 우리 이번에 내신 시험 끝나면요. 우리 다다음 주 언제냐? 화요일 날인가에 시험 보잖아. 그래서 그 직보는 일단 내가 좀 시간을 보고 뭐 공지할 건데 어찌됐든간 그 한 주만 딱 고생하면요. 우리 당분간 내신 대비 없어요. 그죠? 당분간 없습니다. 네. 당분간 저를 만날 일이 없을 겁니다. 당분간. 물론 여기에서 일부는 저를 만날 수도 있겠죠. 내가 R반을 수업 만약에 들어간다. 아니면 또는 X반을 들어간다. 어느 반 들어갈지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어찌됐든간 저를 이제 당분간 안 만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만 고생하자. 힘들더라도. 이미 지금 눈깔은 다 동태 눈깔인데 이미 다 넋이 나갔거든. 항상 우리 지금 1년 4번 이제 내신 대비 하면서 느끼는 게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한테 항상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험 2, 3주 전 이때. 초창기 때는 시험도 겁나 잘 보고 다 일찍 퇴근해. 왜? 단어 시험이 적으니까 범위가. 그래서 그때 막 내가 세훈이한테도 그랬잖아. 칼퇴근하네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날이 갈수록 외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매번 그렇잖아. 내신 대비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뻔한 말이지만 좀만 기운 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고생들 하셨고 시간은 10분가량 남았는데 일단은 그 지금 이동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뭐 다른 거 학습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질의응답 같은 거 받아줄 테니까 10분 정도는 여기서 학습을 하고 잠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